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경계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들이 미국에서 만남을 가시고 11월 정상들의 만남에 앞서서 좀 더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혹은 그때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관급 회의가 끝났었는데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충격을 받지 않고 주가의 흐름들은 반등을 하고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을 심었다라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던 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흘러갔다라기보다는 우선 만남의 의미를 뒀고 어떤 우려스러운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160억 달러에 따른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에서 예상되었던 범위였기 때문에요. 국내 시각으로 1시였습니다. 장중에 발효되었다라는 소식에 장중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회복시켜줬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시장에서도 흐름들도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단기적인 박스권에, 그러니까 저가의 하단에 와 있다라는 인식들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이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 외국인들 움직임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 그러니까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통한 주가의 반등을 지금 꾀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는요, 대형 IT주도 쪽에서의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기관들이 가격적 매력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 같이 유입됐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해줬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지수를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자, 저기 외국인 적어놨다라는 것은 2300포인트 돌파할 때 필요한 것이 외국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의 흐름들도 좋았었어요. 금요일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는데 2300포인트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더 필요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1%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골고루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수급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73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반면 기관하고 개인들은 기관들이 1900억 원 매도 나갔고요. 개인들도 440억, 45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없었고, 중국의 입장이 우려보다가는 기대감을 나타냈었죠. 중국의 상무부가 어떻게 이제 밝혔었냐, 앞으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좀 해석을 했던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흐름들이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 줬었는데요. 코스닥의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 790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해줬어요.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이다 그랬습니다. 750포인트에서 지금 800포인트까지 열흘 10거래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급격하게 올라와 줬는데요. 8월 16일날 최저점을 기록하고 난 뒤부터 지금 798포인트,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유입됐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이오주도 쪽에서의 주가가 힘을 보태줬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도 위주로 한 수급적인 흐름들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뭐 전기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강세가 있었는데, 특히나 지난주에서는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들 쪽에 눈에 띄는 모습들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앞으로 코스닥의 흐름들은요, 외국인들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저가부터 저기까지 끌어올려졌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위치에서는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퍼져줬겠고요.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줘야 되겠죠. 보시면은 고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면서 내려왔던 상황들이었죠. 여기 추세를 돌려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790포인트의 지지 라인 때 형성이 좋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쌍바닥이 나올 거라 그랬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하게 들어주는데, 뒤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수급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수급을 통한 앞에 매물대로 소화시켰던 과정, 들어왔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아주 견조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이탈 여부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주 몇 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CJENM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하면서 CJENM이 관심을 받았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물량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직투자로 이어졌었던 상황들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3분기 광고 시장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광고 단가 상승을 하면서 비수기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반기 TV 광고 매출 성장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 추가적인 라인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또 관심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런 제작을 통한 이슈를 받았다 그러면은 CJENM은 흥행을 통해서 광고 단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확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 다 강세 모습들을 나타냈었고요. 이뿐만 아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다 그러면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도 지난 금요일날 상승폭을 확대를 시켜줬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4.8%, 장중에는 6% 이상 급등하면서 제이콘텐트리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서 하락했던 것들이 다시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넷플릭스의 주가 반등이 기술주의 강세를 이끌었다라는 것이 뒤에 가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우려스러웠던 구간들을 이제 넘어서면서 다시 회복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JW 중해제약이요. 처음에 기술 수출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한번 쭉 뻗었다가 또 순간 마이너스로 갔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나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데요. 4,500억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인데,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수익성을 잡히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최근 들어서 기술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좀 주춤했다고 했을 때 4,500원 규모의 기술 수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레포트에서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또 기술 수출이라는 것이 나왔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약사들 쪽에서 신약 관련해가지고 기술 수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와있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JW 중해제약이 좋으면서 JW 홀딩스 등에서 그룹주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관련주로서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는 상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내실환 치료를 위한 신경조절술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에 7조 엔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봤을 때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제 JW 중해제약, 그 다음에 NSN까지 해서 바이오주드 쪽에서의 내용들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NSN 같은 경우 7조 원 규모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예요? 지금 바이오주드 쪽에서, 제약주드 쪽에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주드를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것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던 주가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업종을 보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나타낼 만한 업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기대감이라는 것을 좀 높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도 위주의 이슈가 되겠고요. 이런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후발주들도 뒤따라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파스넷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급락세였는데요. 21% 급락해서 마감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NI 쪽인데요. 코스닥 이적이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을 했었다라는 거였고요. 이후에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5G 시대 본격화 및 4차 산업 가속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5G 관련주는 지난주 제가 시황방송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가 서진 시스템이나 에스테크나 RH나 이러한 종목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금 종목도 움직임 자체도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이다라는 것을 수주를 한번 보고 가자. 발주를 한번 보고 가자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따른 이슈가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발주로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 업종들 쪽에서는요. 엔터주도 쪽에서의 견조한 모습이 있었고 오랜만에 이제 또 화학주도 쪽에서 LG화학이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들도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들이었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바이오주들의 견조한 움직임이 시장에서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줬었습니다. 경력주도 쪽에서는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을 한다라는 소식 가지고 움직임도 줬었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도 없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던 사항들이었고 더 큰 것을 원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 없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이었죠. 방북 취소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물량들이 또 시장에서 크게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주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다라는 것, 바이오 업종의 강세였기 때문에 또 하반기 흐름들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따른 경계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시장의 견조한 흐름들이 바이오주도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미쳤습니다.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었죠. 삼성전기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MLCC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 이거 고점이다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삼성전기가 주가가 장중 4.4%, 종가가 3.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미국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 나스닥 0.8%, S&P가 0.6%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다라는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요, 그리고 S&P하고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강세를 강조한 데다 기업 실적도 호재세를 기록했다라는 점. 기업의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또 지표들도 좋았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도 점진적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하여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도 견조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견조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통화 완화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었는데요. 임금하고 고용의 탄탄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며 점진적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적절하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만 봤을 때는 이거는 매파적이지 않냐 했는데 점진적이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가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방향이었습니다. 경제는 강하고요. 일자리는 원하는
대부분 사람이 일자리 찾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다. 그리고 또 많이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자리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또 취업을 하면서 지표가 좋게 가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 소매업체 타깃 등을 비롯한 기업 실적 호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위기에 대한 우려 상쇄하면서 3대 주요 지수의 상승도 이끌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호조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 미국에서는 지금 3박자가 모두 다 맞아 떨어진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주요 뉴스 몇 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트럼프 빈손 귀환할 거면서 왜 가냐? 폼페이오 면전서 방북 취소를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이제 북한에 가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한데 결국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가 확인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비핵화 얼마나 할 것인지 제시해줘. 제대로 제시해줘야 돼. 이제 할 것이다. 이거는 중요치 않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너희가 비핵화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가 할 것이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요 압박의 강도는 높아진다라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의 이제 액션들도 있어야 될 거고 성과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지 않다. 그럼 너희들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도 풀어줄 수 없다라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대북 제재 풀어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 비핵화 가지 않으면 우리 풀어줄 수 없어라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압박이 크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압박에 대한 결과의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크게 놀랄 것보다가는 사실 갔어도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크게 진전된다는 것이 없다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시켰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는 북미관계 개선, 한국 중재론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엄청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야 중국 너희들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 구구절을 두고 앞두고 시진핑 너 중국에 가려고 하는 북한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너희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 무역 분쟁이 다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린 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비슷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재론이라는 부분들도 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미국 안 가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어라는 것을 던져준다고 했을 때는 또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쪽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트럼프의 이 내용들은 결국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뉴스는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고 비핵화를 위한 뭔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가 앞으로 경력주들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웠던 위치였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것을 넘어서온다고 떨어지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조치, 비핵화의 단계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수정 없이 속도낼 것이다. 이거 주말 동안 상당히 이슈가 많이 달렸죠.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었는데요. 청와대 쪽엔 정면 돌파한다 했습니다. 장한수 실장이 가겠다. 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 중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간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소득이 올라가서 성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 여야 간에도 그렇고 경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은 이슈적인 부분들입니다. 저는 포인트 또 똑같습니다. 하반기는 규제 완화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간다고 하는데요. 가긴 가겠지만 규제 완화라는 이슈는 상당히 많이 클 거예요. 사실 지금 은산분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전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였죠.
근데 지금 정권이 경제민주화 반대했었죠. 근데 경제민주화 이름 바꿔서 나온 게 뭡니까? 문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나왔던 것을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한다기보다가 그냥 세부적으로 나와서 규제 완화라는 걸로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8월 31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금리 동계 전망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1.5%에서 9개월간 동결이거든요. 이건 동결될 것을 보여지고 있겠고, 미국은 9월달에 인상하게 된다면은 2% 구간에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금리에 대한 부분들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기사 내용처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내금리 인상 불확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 금융투자의 레포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백신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첫 검출했다라는 건데요. 거기는 만두나 이런 걸 통해서 검출했다라는 소식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루나 또 중앙백신, 제일바이오에서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떴다가 마지막 종가가 저가로 끝났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또 이슈화가 또 될 수 있겠네요. 아까 CJENM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작선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반기 중국 모멘텀 기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기대, 제작비 400억 들어갔었죠. 이 부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고 또 중국의 사드에 대한 부분들 많았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시장에 더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삼성경지 적층 세라믹 콘덴서 호황 내년까지 지속된다. 15만원대까지 와야 된다 그랬죠. 종가가 15만 2,500원에 끝났었거든요. 이제는 박스간 하단 부분이 1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은산 분리가 정말 됐을 때는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난주 이제 서로 합의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맞췄다고 합니다. 은산 분리에 따라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퍼센트를 지금 좀 조율하고 있는 만큼 이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는 카카오가 가장 큰 기대 수혜주로 꼽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시황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선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